프랑스를 대표하는 특수부대 제이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특수부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거 1950년대만 해도 세상에는 인지극을 벌인다든지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단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대응하는 매뉴얼도 없었고 그 필요성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는 단계였죠. 하지만 비행기라는 이동수단이 생겨 국제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외교적으로 악화된 관계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72년 미넨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독일은 둘로 갈라서 있던 시점이었고 자유진영이었던 서독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조직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했습니다. 이때 서독에서는 물론이고 서방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구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특수작전 부대는 있었지만 인질을 구출하고 도심 한가운데서 안전한 작업을 벌이는 대테러 특수부대가 없던 것입니다. 일반 경찰들이 이를 진압하고자 했지만 결국 이 시도는 납치된 선수단의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때 이 사건은 서방권에 매우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런 상황은 재발할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이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프랑스도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인질극이 벌어져서 프랑스 국가경찰, 경찰기동대, 국가헌병대 등 특수조직들이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인질을 구하지는 못했죠. 프랑스는 단단히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애꿎은 인질들만 목숨을 잃어나가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결국 1974년 3월 익시라고 불리는 특수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창설된 지 열흘 만에 첫 실전 임무를 수행할 만큼 프랑스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프랑스의 공수부대를 기반으로 또 하나의 대테러 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설된 부대가 제이젠입니다. 이후 제이젠과 익시를 통합해 지금의 제이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15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시작해 2007년 9월 1일 프랑스의 여러 특수 조직이었던 제이젠, APGN, GSPR, 지자 등의 기관이 통합해 제이젠이라는 부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380명에 달하는 대규모 부대로 변모했습니다. 제이젠은 프랑스 국가 헌병대 소속으로 우리나라 헌병대와는 느낌이 다른데요.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이 헌병대가 군의 개념으로 아예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군내 치안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치안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치안을 담당할 때는 프랑스 국가 경찰과도 비슷한 복장을 입어 프랑스 현지인들도 경찰인지 군인인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위화감도 크고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였죠. 제이젠은 이런 국가 헌병대 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 특공대인 스왓과 역할이 비슷하지만 프랑스도 스왓과 같은 부대가 따로 있으며 제이젠은 인질 구출과 대테러에 적합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이젠을 지젠느 등의 발음으로 읽는데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프랑스의 제이젠 다큐를 보았을 때 제이젠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이젠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제이젠은 대테러 특수부대인 만큼 지역 경찰과 국가 경찰이 해결하기 힘든 분쟁 사건에 주로 투입됩니다. 공항, 원자력 발전소 등 기타 공공시설에서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처리하죠. 이들이 해결한 사건은 정말 많은데요. 지부티라는 국가의 로야다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프랑스 학생들의 스쿨버스 납치 사건을 저격수가 처리했으며 프랑스 외교관 구출 작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진압 작전 등 수많은 국내외 작전을 수행하면서 매우 높은 작전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특히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오를리 공항 납치범을 제압한 사건이었는데요. 1994년 12월 24일 알제리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에어프랑스의 AF8969편을 납치하게 됩니다. 이들의 작전은 프랑스 파리 위에서 비행기를 터뜨리거나 에펠탑에 쥐어박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벌이게 둘 순 없었죠. 심지어 납치 시작부터 인질 3명의 목숨을 빼앗고 비행기를 강제로 이륙시키라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납치범들은 AK-47, 우지 기관단총과 폭탄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무작정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인질범의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다음날 크리스마스에 비행기는 프랑스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파리까지 가는데 기름이 부족했고 프랑스의 마르세유 국제공항에 임시 착륙했습니다. 마르세유부터 파리까지 가는데 필요한 항공유는 단 9톤이었지만 인질범은 27톤에 달하는 항공유를 요구했죠. 더 큰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정부와 다시 실랑이를 하다 바로 주인공인 제이젠이 투입되었습니다.
30명에 달하는 제이젠 대원은 기체에 접근해 기체의 앞뒷문을 열고 총격전을 시작했고, 멀리 있는 저격수는 리더를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리더를 잃은 3명의 공범은 모두 우왕좌왕하다 사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이젠과 승객 일부는 총격전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지는 데 성공했고, 제이젠은 에펠탑과 승객들을 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70여 명의 인질 중에서 알제리에서 사살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을 안전하게 구했으며 17분 동안 무려 1700발에 달하는 탄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현재까지도 제이젠 홈페이지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만큼 제이젠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인질 구출을 여러 번 했지만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제이젠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제이젠의 임무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테러 임무를 비롯해 인질 구출, 폭동 진압, 폭력 사태 예방, 중요 인사 경호, 특수 군사 작전, 무장 세력 제압 및 체포 등 온갖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다 맡습니다.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준 사례가 많아 프랑스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로 자리 잡기도 했죠. 그럼 제이젠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이젠의 선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제이젠이 소속된 국가 헌병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만 34세 미만의 대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한 인원 중에서 선별적으로 인원을 먼저 추리고 선발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무려 14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14개월의 훈련 테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의 짧은 테스트를 받는데, 여기서는 실전 전투 능력, 체력, 정신력, 자제력을 확인하죠. 전투 수행도 잘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능력 요구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14개월의 훈련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훈련들이 많은데요. 먼저 셀 수도 없이 많은 총포류를 자유롭게 다루는 훈련을 하며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근접 사격과 초장거리 저격까지 모두 배웁니다. 그리고 전신이 공수부대였기 때문인지 공수훈련도 진행합니다. 고고도에서 바로 낙하산을 펴는 헤이호와 자유 낙하를 하면서 낙하산을 펴는 헤일로 훈련 모두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중 작전, 다이빙, 선박 침투 훈련을 진행하죠. 또한 장비 없이 싸우는 맨손 전투법과 요인을 감시하는 스토킹 방법도 교육받습니다. 건물과 차량에 침투하고 탈출하는 것, 급조 폭발물부터 지뢰 같은 폭발성 병기 처리, 사막, 열대, 극지방에서의 생존 기술, 인질범과의 협상술까지 안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대원과의 신뢰도와 정신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에게 44 매그넘 권총을 발사하는데요. 쏘는 사람도 머뭇거림이 없어야 하고 맞는 사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훈련들을 무난히 수행하려면 엄청난 지구력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 훈련을 당연히 병행하죠. 이 과정이 매우 혹독하다고 하는데 무려 지원자의 92에서 93%에 달하는 인원이 저 14개월의 훈련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초 교육들을 받으면 그제서야 제이젠의 멤버가 되며 이때부터 실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 제이젠 대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격 훈련을 합니다. 무려 하루 300발의 실탄 사격 훈련을 전 대원이 진행하면서 사격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정규군이 소비하는 탄약의 양을 제이젠이라는 한 부대에서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탄 사격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 저격, 근접 사격 등 안 배우는 것이 거의 없고 모두가 저격수며 모두가 수색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저격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저격수처럼 특등사수라는 이야기이죠. 제이젠의 사격 능력도 하나의 특징이지만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방어력인데요. 제이젠은 기동성보다 특수부대원들의 안전을 더 중요시합니다. 기동성을 포기하고 엄청난 방어 무장을 선택했죠. 당연히 방탄복을 입으며 헬멧도 방탄모입니다. 그리고 헬멧 앞 유리도 방탄 유리이죠. 팔꿈치, 팔뚝 보호대, 낭심 보호대를 착용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청 무거운 방탄 방패를 사용하는데 일반 권총탄을 막는 귀여운 방패가 아닌 7.62mm 탄환을 발사하는 AK-47 한 탄창을 손쉽게 막아내는 미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가벼운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 다른 특수부대와는 달리 우직하게 탱크처럼 천천히 밀고 들어오는 무서운 녀석들입니다. 인질범들은 제이젠을 막으려면 적어도 중기관총은 들고 와야 상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어 무장도 뛰어나지만 공격 무장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HK416이라는 명품 소총으로 무장하며 지금은 CG805 소총으로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부무장으로는 권총을 2자루 들고 가는데 글록 반자동 권총 1자루와
리볼버 한 자루를 차고 작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엔의 작전이 많은 제이젠 특성상 소총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용이한 권총을 다른 대테러 부대에 비해 자주 사용한다고 하죠. 또한 기관 단총을 사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 강력한 화력을 원하는 부대 특성상 기관 단총보다는 소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제이젠의 모습은 정말 멋진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제이젠은 아까도 언급했듯 수많은 작전에 참가해 99%에 달하는 작전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젠이 투입되었다면 그 작전은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대표 특수부대 제이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